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4월 1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많은 날이었어요. 다주택 투자자 포지션 어떻게 잡으라고.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부산 유행 빠르네요. 서울 재건축 뉴스가 막 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부산도 발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이네요. 자, 지난주에 보여드렸었는데요. 첫 내 집만 LTV 혜택, DSR 규제는 안 풀어. DSR 규제 풀어줄 걸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풀어졌어요. 종부세 재산제도 통합은 임기 말 과제로 4, 5년 뒤에나 논의키로. 그 핵심적으로 바랬던 거 이제 남은 거 뭔가요?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 해제한 게 남았나요? 이것마저 져버린다면 투자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규제지역 해제에 앞서서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부분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규제지역 해제해주면 끝날 문제인데 규제지역 해제는 해줄 생각이 없나봐요. 아마 이거 시간 질질 끌다가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쯤 한 2년이나 기다려야 될까요? 아마 그쯤 되면은 이 규제 해제를 가장 큰 이슈로 해서 다시 한번 이슈 몰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부산 지역 매도 물량 지금 화요일인데요. 이제 증가세, 수요일도 증가합니다. 어쨌든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어요. 연초 대비 물량 20%가량 증가했어요. 전세 물량 줄어들다가 지금 요 차트가 평평해지는 모양새인데 요게 다시 상승 추세로 접어들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겠어요. 연초 대비 물량 소폭 1% 정도 감소했네요. 월세 물량 많이 감소했어요. 한 10% 정도나 감소했어요. 월세 물량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체 임대 물량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가 지금 방향을 어떻게 될지 눈치 보기가 극심해 보이는 형태로 보여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158건 신고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신고 건수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38건이 3월에 거래, 48건이 120건이 4월에 거래였어요. 물론 그 중에 한 건은 2월달 거래도 한 건 신고되었는 게 있긴 했지만 어쨌든 120건은 4월에 거래, 3월에 거래 38건이 이틀 치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 19건, 한 20건. 근데 월 더 말로 가게 되면 거래 건수가 더 줄어들어요. 이제 하루에 한 15건씩 신고된다고 보고 10일 거래일 잡으면 150건. 그렇다면 대략 한 1900건 정도. 그러면 딱 전년 동월의 절반 정도 수준의 거래는 머무를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예측 지난번에 내봤었는데 아무튼 전년 동월에 계속 절반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 같다. 이 연말이 되면 될수록 매도자들의 마음은 조금 더 급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자, 가격 상단 부분 하락 이거 꽤나 하락하는 거래도 보여요.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 그리고 한 10% 정도 하락하는, 거의 억단위 하락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 정도면. 명륜 한신, 네, 요거 평수가 약간 오류가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거의 4억 가까운 상승, 상승 많이 하긴 상승했어요. 요걸 보고 야, 서울 재개발한다고 집값이 뜬다고 하는데 부산도 그런 현상 같이 목격되었어요. 자, 명륜 한신 아까 면적이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요. 99제곱미터, 99제곱미터예요. 요거 보시면 오류가 아닌가요? 오류가 아니네요. 네, 요 가격 굉장한 상승 맞습니다. 요건 찐 상승이에요. 찐 상승 맞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10억 5천. 최근 매물 한 개 나와 있는 게 요거였고, 최근 매물보다는 가격은 낮았지만 어쨌든 재건축을 염두에 둔 듯합니다. 1985년식 아파트였네요. 자, 또 하나 많이 하락한 거 보면 최근 저는 가격 흐름 요렇게 대머리 아저씨 모양 요렇게처럼 보이는데 좀 다급한 사람들은 최저가 매물대보다는 조금 더 싼 거 거래되는 현상, 요 현상이 대구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었는데, 야, 대구와 부산의 시간차 저는 3개월 정도로 봤었는데, 야, 이거 이제 시간차가 더 벌어지는 느낌이에요. 한 4개월? 4개월 정도 시간차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튼 최저 호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 이뤄진 모습,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긴 빠졌지만 일반적인 거래 형태로 자리 잡을 걸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가격 굉장히 많이 상승한 아파트, 반도빌라도 한번 찾아보니까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1993년식인 거 보면 이제 30년이 넘어가서 재건축을 염두에 둔 듯한 모습. 어쨌든 서울이 재건축 시장이 들썩인다고 하니까 여기도 같이 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많이 빠진 거래도 보이고요. 나머지 신고가들은 뭐 의미 있게 보이진 않아요. 한 10% 정도 빠지고 10% 이상 빠진 거래들, 억 단위로 빠진 거래들, 그 다음에 이건 또 명지 대박 노블랜드 오션뷰 2차. 요건 또 아마 10억이 지난번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요거 뭐 펜트하우스 요런 뭐 특수한 거래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 또 오를 때는 이거 한 건 거래돼서 이렇게 오르면은 요거 뭐 시세는 또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처럼 반영되는데, 떨어질 때는 저거는 예전 신고가는 좀 예외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떨어지는 거래가 더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뭐 10% 이상 떨어지는 거래들 이렇게 띄엄띄엄 많이 보이시죠? 요거 제법 한 10% 정도 올랐는 것도 있네요. 그 다음 떨어지는 거래가 더 많고, 아무튼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느낌. 의외로 이렇게 요 1993년식 있죠, 요런 아파트들 신고가가 나오곤 하네요. 건당 거래대금 수십억짜리 물건 몇 건 거래되었던 3월달에 평균 가격은 올라섰고, 하지만 다시 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빠지는 요 모양새는 크게 뭐 훼손된 모습은 아닌 듯 합니다. 가격대별 거래량, 3월의 거래량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 봐야 예전 이 조성지역 거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아직까지는 의미있게 상승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어 보여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싼 아파트들 굉장히 많이 거래되고 있다. 이거 그러면 요 싼 아파트를 거래하고 나면 비싼 데로 옮겨갈까요? 비싼 데로 옮겨가는 가구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법 이것도 늘어났어요. 지금 한 300건까지 늘어나면은 의미 있다고 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170건 수준이기 때문에 4월달에 또 딱히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딱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진 않아요. 거래 비중은 한 8% 정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8건 중에 0건이 신고가였는데요. 제법 하락들이 눈에 띄어요. 2억 가까운 하락, 1억 가까운 하락, 1억 7천 하락, 1억 하락. 맞죠? 나머지는 뭐 보합 정도의 수준의 거래가 뭐 4건 정도였다면 4건 정도는 크게 하락하는 거래들이 보였네요. 전세 거래량 151건 신고되었고, 그 중에 신고가 17건, 기간 외의 신고가 25건, 그리고 빼고 나도 한 125건의 신고라고 치면은 거래량 평상시 정도 나왔어요. 한 1월, 2월의 모습 정도 거래량 나왔어요. 아니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 2일치 거래가 신고되는 날이죠. 평상시 대비는 그래도 조금 많이 된 편이긴 한데 1, 2월에 그런 거래량을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기간에 25건, 요 기간의 거래 물량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누군가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작년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계도 기간이라서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과태료는 아무튼 100만원의 과태료가 해당이 되는데, 그 과태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고는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뉴스들도 나오곤 하던데요. 아무튼 미뤄졌던 거래건들이 제법 신고가 되면서 요 거래 건수에 약간 혼선을 줄 수 있지만, 제가 챙겨서 살펴봐 드릴게요. 가격 상단 부분 떨어지는 거래도 있고 오르는 거래도 있고, 아무튼 전세는 제법 떨어지는 거래들도 눈에 많이 띄어요. 눈에 많이 띄네요. 어쨌든 사직 롯데캐슬 이거 10억 이상 호가하는 아파트 아닌가요? 뭐 11억 12억 이 정도 거래를 가격이 하는 것 같은데 4억 5천이면 이거는 갱신 거래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떨어지는 거래들이 제법 많이 눈에 띄고, 전세지수 7거래지수 지난주에 보합이었는데 가격 상단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죠. 여기 11월달 맞죠? 요 예전에 거래 신고 지금 안 해도 된다? 아니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건수였어요. 나중에 6월 지나고 나면 과태료 100만원 내라고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신고되지 지금 이 기간에 어울리지 않는 갑자기 물건들이 튀어나오곤 하는데, 여전히 하락 거래가 더 오른다. 금리 0.25% 올라서 지금 기준금리 몇 프로인가요? 1.5%인가요? 네, 아무튼 요 금리 오르는 영향, 예금금리 올랐죠. 얼마 전에 금리 조금 가상금리 조금 할인해 있는 뉴스가 반짝 나왔어요. 그러더니만
다시 대출 금리를 더 올리고 싶은지 금리가 오르자마자 갑자기 예금 금리를 올려준다는 뉴스가 막 도배되고 있어요. 그 말의 이면에는 또 알게 모르게 대출 금리는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읽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상승하는 것은 것 대비 하락하는 것이 더 이렇게 가격이 눈에 띈다. 요 4억짜리 거래들, 과거에 4억에 거래되던 것들이 지금은 거의 다 3억대로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네요. 신규 거래 평균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양새 유지하고 있고, 조금만 있으면 한 달, 5월달 되면 요거 이제 역전하는 현상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갈색선으로, 갈색선이 없네요. 평균 월세 거래량은 83건 신고되었고, 기간에 8건을 빼고 나면, 그래도 한 75건이면, 네. 평상시 거래보다는 약간 더 많아진 모습. 하지만, 일부 월세 거래는 전년 동월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자, 평균 월세 가격, 크게 의미 있진 않지만, 살짝 떨어지는 모양새. 살짝 떨어지는 모양새 유지하고 있고요. 보증금도 같이 떨어지는 모양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